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발행인이자 기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절대 안 된다. 왜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러면 멀쩡하게 군대 나간 우리 아들들은 양심 없는 사람이 되는 거냐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오늘 아침 보니까 청와대 앞에 피켓으로 나타났어요. 예. 우리 TV를 봤는지 아니면 그분의 생각이 우리랑 똑같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예,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멀쩡한 우리 아들들이 정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 양심 없는 짓이 돼버린다니까요. 양심 없는 비양심적인 아이들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 이게 무슨 도둑이 기류에 올라선다고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불법자 이런 정말 그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뭐 양심적 병역 거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일 그거 한다 그러대요. 예, 내일 표결 처리를 하는데 그 김명수 대법원이죠. 대법원장. 예. 그분이 되시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똥구멍 섹스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학문 섹스. 학문 예. 섹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비양심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꽂았다는 거는, 지명했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성애자가 아닌가, 그런 우리가 뭐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안희정이하고 안희정이가 얼굴에다가 막 키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었나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000명 교수님들께서 또 대법원장 안 된다고 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예.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께서 이번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정말 이번에 투표는 한 번이지만 역사에 길이 이게 역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좀 멍청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은 평양이 불바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뭐 기화폭탄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사람 건물에는 전혀 손상을 안 주고 사람만 다 죽여버리는 그런 폭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양에 있는 그런 간첩 명단들 갖고 내려와가지고 미군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간첩들 색출했을 때, 그때 이제 수없이 많은 좌파들, 좌경인사들 전부 다 이제 숙청이 이제 되겠죠. 그랬을 근데 뭐 지금 적폐 우리 우익 진영에 있던 분들이 지금 다 적폐 분자로 찍혀가지고 지금 숙청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게 피해를 뭐 같이 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렇게 거죠. 되나요? 예. 그것보다도 저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볼 때 저희들이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게 찬성 투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놨다가 다음번 총선에서 절대로 국회의원이 못 되도록 우리가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런 분들은 낙선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책임감 없는 나라의 이 국민 혈세를 받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과 같이 백척간두의 소인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의원들 중에 이제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추후에 남자 며느리를 맞을 겁니다.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고 있고 이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께서 이번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당론으로 절대로 통과 불가 이렇게 정해서 통하셨더라고요. 이거를 막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지금 그 낙동강 전선을 막아내는 거라고 그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기 뭐 찍겠죠.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진짜 양심에다 털나가지고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북한 폭격하면 없어지는 정당입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엉뚱한데 줄 서가지고 네, 거기 찬성 찍었다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이렇게 뭐 입에 거품을 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찍히게 돼 있고, 그러면 모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병역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켜지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은 핵을 들고 날뛰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이 학문 선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도 그 짓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학문 선교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께서 허가해 주시고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런 사고체계를 가진 분이 대한민국의 대법원 원장을 하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성 기자님, 예.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들려온 그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김정은 노캔맨은 자살을 뭐 스스로 무슨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표현이 재밌어요. 예, 그리고 그 불량 정권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조만간 죽을 겁니다, 김정은. 예. 죽을까요? 예,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다가 미사일로 이 핵미사일을 쏠 수는 없지만 핵탄두를 소형화를 해서 핵 배낭으로 메고 돌아다니다가 미국 어디 뭐 미국의 어느 도시나 이런 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한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피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러시아군의 핵탄두가 하나 탈취가 돼가지고 네. 그게 핵 배낭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미국의 앙심을 품은 테러리스트가 그 뉴욕의 유엔 그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터뜨린다 뭐 이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걸 가상한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북한 추종 세력들 재미 종북이라 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들과 연대해 가지고 이 소형 핵탄두가 미국으로 반입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특이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를 그 이런 악마 정권들이라고 이제 그 비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이었나요 하나가? 뭐 이란 세 개의 나라가 이번에 이 명단에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듯하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렇게 잘 살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금은 길거리에서 뭔가 농마주의를 해서 먹고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놔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비슷한 궤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또 뭐 오늘 아침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환대를 받지 못했다 이런 그 뉴스도 전해져 오던데 어떻습니까?
무슨 카페트도 안 깔아주나요 또 이번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하러 갔을 때는 의장대는 없었고 뭐 붉은 카페트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장대도 없고 붉은 카페트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제 사람도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 다른 나라 그 대통령들은 다 카펫을 깔아줬나요? 다 의장대가 나오고 붉은 카페가 깔려 있었는데, 깔려 있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 깔아준 거예요? 카페트도 없고 붉은 카페트도 없고, 그러니까 이 비행기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단에도 카펫이 없었고. 그거는 대한항공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 현지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그럼 대한항공에서라도 준비해가지고 빨간 거 좀 깔아줘야지. 이게 뭔 망신이에요. 뭔 예. 망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은 거의 다리가 이제 뭐 구부정해서 이제 오다리로 그 김정숙 여사한테 부축을 받고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그 부축하는 거예요. 너무 사이가 좋아서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부축이라 봐야 됩니다. 부축. 그 부축이요? 사진 잘 보시면은 부축받고 내려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계단을 올라가거나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뭐 신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 자료 사진 그 여기 이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맨하탄에서 그 1.8km까지 뭐 걸어가셨다는데 그건 뭔 얘기예요? 그거는 미국이 그 총회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통 통제를 안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중요한 그 국가 수반들이 오는 국제 회의인데 교통 통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거짓말하는 게, 다른 나라 뭐 수장들도 뭐 저기 걸어서 갔다 하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왜냐면 만약 거기서 암살당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테러리스트 분자한테. 저기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암살당하면,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절대로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략을 잘못 사용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왜 또 종북 인사들을 가뜩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밀려다니니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맨하탄에서 걸어갔다는 거는 너 까불면 죽을 수 있어, 이거를 갖다가 이 미국이 신호를 준 거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뭐 이제 본인이 인이라 그랬으니까 이니 대통령께서 조금 또 생뚱맞는 행동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스타오 뭡니까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재를 좀 해달라 막 이랬어요. 치맥기도 확인하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스타오 사무총장이 너무 황당했는지 지금은 유엔 대북 제재에 집중할 때라고. 저번에는 아베 총리입니까? 일본에. 아베 총리한테 뭐 인도주의적으로 뭐 지원한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하지 않냐 이러고 면박을 당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한테서 또 이렇게 좀 면박을 좀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자꾸 개소리하고 다니면은 나중에 진짜 개죽음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바깥에 나가서 좀 이게 좀 대접받고 다녀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깨가 이게 좀 으쓱해질 텐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뭐 유엔 사무총장한테는 면박이라다 하지 또 뭐 교통통제는 안 돼가지고 코로나 다니고 있지. 거기다가 카페트는 다른 나라 대통령 다 깔아주는데 그거 별거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카페트도 하나도 안 깔아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미국의 대통령께서는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하고 감금하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 이 북한 정권은 불량 정권이고 정말 반드시 제거돼야 될 정권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가서 대화하게 해달라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보라고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그랬었나요? 예,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맞다고 봐죠. 예, 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니까 저기 누굽니까? 북한의 그 자성남
그 유엔 그 대표는 예. 그 막 도망갔더라고요. 그죠. 겁나니까 도망간 거죠. 예. 도망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괜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북한이 사라질 때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요. 우리 송 기자 고맙나? 어차피 이판사판이에요. 예. 국민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일자리가 모두 탄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이판사판입니다. 지금 누군가 하나는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표현되냐면 우리의 사적 재산권을 박탈당할 때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심상치 않은 기류들이 흐르고 있고 예, 그 개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국가의 이 법제화를 통해서 개인의 이 사적 재산권에 대한 그 보호의 막을 상당히 엷게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풍요와 이 번영의 그 원천은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사적 재산권의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말이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 자영업자들, 기업인들의 사적 재산권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많은 그 임금을 주도록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경영권을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의 사적 재산권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자영업자들이 사적 재산권 위협받아 가지고 그래 너네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시연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그분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때문에 위대한 나라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마 뭐 내 재산 뺏기겠냐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사적 개인 재산 뺏기는 거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예, 순간이고 그리고 정말 좀 보면은 우리가 짐승들은 자기한테 위험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한테 위험이 다가오는데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적 재산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대표적인 사례가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분은 빚이 7억인가 뭐 얼마인가 있지만 28억짜리 전세에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당권, 또 이 당, 그 다음에 행정, 이런 모든 이제 그 직책이 뭡니까? 권력들을 독점하게 되죠. 그러면 국가 거지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께서 28억짜리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돈으로.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만 빼앗기겠냐? 쟤네들 빼앗기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사적 재산권을 빼앗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그 권력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니까 북한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유엔 총회에서 특별히 강조하신 게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다 박탈당하고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그 차베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김일성하고 엄청 친했어요. 차베스가.
그 엄청난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국가에 갖다 바친 거죠. 그리고 지금 농마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예,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을 미국이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러시아의 가스관을 이게 가지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북한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왜 자꾸 러시아의 가스관을 가져오려고 그러죠? 지금 미국의 세일가스가 예. 엄청 싸대요. 러시아 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경제 개발이 되고 하면 가스가 많이 필요로 하고 하면은 미국산 쉘 가스를 우리가 이제 대규모로 사면은 되죠. 그런데 이거를 러시아 가스를 사겠다? 그럼 미국이 시장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긴 하는데 얘기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그 가스 라인이 이미 돼 있대요. 관들이. 근데 이거를 다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가스관을 또 새로 만든다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그거 뭐 다 돈 떼먹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가요? 공사한다고 해서 돈 떼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북한을 제거할 때 그 가스관을 추진했던 주체까지도 같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 국제 관계라는 거는 사람 하나 그냥 뭐 죽이는 거 그런 건 크게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권 하나 전복시켜 버리는 거 일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송 기자님 잘못하게 되면 미국이 안 그랬는데 미국이 또 그랬다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겠어요. 그건 뭐 지금 뭐 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알아서 생각하시고 지금 좌파 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이미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끝났다는 거는 뭐 끝나간다는 거는 이미 뭐 다 지금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줄 잘 벌써 끝나요?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10몇 년 간대요. 15년 가고 20년 간다 그래요. 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줄 잘못 서 계시다가 그 문재인 정권 끝날 때 같이 끌려가지 마시고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사진도 태극기나 성적이 두르고 사진도 좀 찍고 그렇게 지금 하셔야 돼요. 찍어놔야 되겠네. 지금 열심히 찍어놔야죠. 아, 그래야지 우리가 증빙 사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재판장에 끌려가더라도 우리 이거 했다. 무슨 소리냐, 나 애국자야 하고 증거라도 드리밀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 근데 촛불 거기 사진 찍힌 애들은 어떡하지? 뭐 걔들은 뭐 어쩔 수.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한국의 이 상공에는 수없이 많은 미국의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무인기들이 떠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촛불 집회 무슨 좌파들 집회하는데 나가시면요 사진 다 찍습니다. 아니 내가 저번에 어디에 가서 뭘 하나 봤는데 북한에서 있잖아요. 주석 궁전에서 회의를 하는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안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 요즘에 인공위성으로 근데 그 안에서 찍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창문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진동 주파수기 때문에 창문이 부딪히면 창문이 떨린다고. 그럼 우리 이것도 지금 다 찍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위성에서 이 창문 떨리는 진동 주파수를 잡아내가지고 역으로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잡아낸다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것 같지만 저도 잘 안 믿기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일에 아니 돈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반미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시지. 근데 반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고 자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중국은 공산당 국가 아닙니까? 그죠. 공산주의 국가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공산주의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에는 오직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휘두르는 독재의 칼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렇게 할 때 절대로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야만들이거든요. 이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고 오만누리하게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이렇게 맞서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어차피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은
김정은이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예, 뭐 아. 그럴 수도 있고 뭐 항공모함 세척이 와 있으면 뭐 말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은 지금 미군에 참전시켜달라는 거를 열심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참전하려고요. 성 기자님도 참전하시죠. 북한 가야죠. 참전하셔서 예. 저기 전문 기자로 예, 기자로 그죠.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예, 하실 생각 있으세요? 한번 북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예. 네. 참전해야 돼요. 참전. 예. 참전해야지 들어가는 거지. 다 예비군 다 끝나고 이제 민방인데 좀 편하게 살라고 해도. 안 돼요. 참전해야 돼. 네, 참전 선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 참전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제거작전에 우리가 참전해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오늘 또 뭐 드릴 게 없고 예. 약간 갖고 와서 팔아서 이거 저기 통일 약관인데요. 이게 네, 지난번에는 이게 요 초코, 이 초코 맛있더라고. 요거는 일반 약과고 이 초코인데 이게 초코가 이게 얼려가 먹으니까 초코파이처럼 이게 맛있더라고요. 아, 예. 아무튼간에 네, 이거 또 2개 드릴게요. 이거 2개 하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 매번 없으니까 예. 그 성 기자님 누구 이게 애청자인데 이거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기 아까 뭐 또 하나 뭐 주신다고. 예, 저기 어디 갔지? 이거 예, 이거 우리가 포장을 했어요. 이거 인품술. 이것도 하나 선물 드릴게요. 요 인품술이니까 예. 뭐 요것도 이건 내가 추석 선물로 드리고 예. 이거는 출연료로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많이 얻어가네요. 이게 케이스인가요? 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없어요. 예. 예. 우리 성 기자님 제가 예. 뭐 드릴 것도 없고 예. 이렇게 약과라도 드리면 그냥 뭐 식량에 보태시든지 아니면 예. 팔아서 돈을 보태시든지 알아서 하시대요. 예. 아무튼간에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꾸 엇박자 내는데 조만간에 침몰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침몰할까요? 침몰. 세월호 같이 네. 물귀신작전을 펼쳐가지고 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다 같이 끌고 예. 침몰할까봐 걱정이에요. 예. 빨리 우리가 선을 빨리 잘라버려야지. 맞아요. 예. 예,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